안녕하십니까. 라오케알입니다. 라오케알 라오스 10개월간의 연애담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을 따지시기보다는 반면 교사로 삼으셔서 시간, 마음, 돈을 허비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19편의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병원 맞은편에 있는 베트남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나니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역기를 돌려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무배아 임신이라고 합니다. 애기지, 즉 자궁은 제대로 지어졌으나 태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아가 없어도 자궁은 커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유산 같은 겁니다. 호르몬이 상승해서 임신 테스트기에는 양성으로 나오고요. 초음파상에서 아기집만 보이고 태아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아기집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된다고 하지만 혹시 몸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파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임신 중절 수술 비슷한 것이죠. 저는 적잖이 실망했고 병원 베드에 누워있는 M이 한없이 가엾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볼록 나온 배를 어루만지며 뱃속의 아기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며 행복해 했었는데 오늘 이런 슬픈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저의 정자의 문제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M에게 미안해서 저 또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M이 태국의 어머니에게 시골의 이모들에게 연락을 했나 봅니다. 수술이 끝날 때쯤 지난번 만났던 이모며 이모부며 많은 친척들이 그 먼 길을 이동해 여기 병원까지 왔습니다. 왔다고 한들 굳이 M에게 도와줄 일은 없었으나 라오스의 가족 간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심리적 위안이 가장 크겠지요. 그렇게 몇 시간을 병원에 누워있던 M은 저의 부축을 받고 친척의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또 시골에서 가족이 왔으니 식사는 대접을 해야 되겠지요. 이제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기고 일은 계속 없는 상태인데 손이 조카 사이가 멀리서 와준 친척들을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에 M은 침대에서 정말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냥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프고 슬픈 유산의 아픔이 지나고 종종 서럽게 울던 M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 M은 원래대로 기호식품을 찾게 됩니다. 노란물과 전자담배를 전에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합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것을 그동안 잘도 참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과 저는 불규칙하고 정신없이 사는 생활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루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았으나 어느 순간 저도 M의 삶의 패턴에 물이 들어 저 역시 밤과 낮이 바뀐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먹는 것도 생활도 완전 뒤죽박죽 되어 도대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한날 늦잠을 자고 있을 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M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여전히 잠을 잡니다. 아침나절에 잠이 들었으니 저 역시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나가보니 경찰과 주인 아줌마 또 다른 라오스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이반이었겠지요. 뭐하러 온지는 알 수 없었으나 문을 열지 말고 그냥 잠을 잤으면 되었을 것인데 결론은 저의 여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로 출두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알았으나 라오스에서 젊은 라오스 여성과 외국인이 같이 사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M에게 한참 혼났습니다. 왜 문을 열었냐부터 시작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수많은 비난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M도
여자이다 보니 잔소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그랬습니까? M의 사촌 언니인 S의 경찰 남친에게 도움을 청했나 봅니다. 사촌 언니 S는 고향에 간다고 했는데 3월 이후로는 전혀 연락이 없고 저희 집에도 놀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촌 언니 생일인 B마이 이전에 이 경찰 남친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애인이고 끼게 관계였겠지만 이 남친은 레이디 생활을 청산하라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사촌에서는 끝내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촌과 헤어져서도 이 친구는 의리가 있었는지 자기 시간을 내어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점심 나절에 그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의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동네 미장원 베트남 아줌마도 와 있었습니다. 미장원 아줌마는 이미그레이션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마도 콘지누한 동네를 전부 단속을 다 했나 봅니다. 그렇게 조수를 쓰고 많은 과정을 거친 후 벌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서 일이 끝나고 나니 M이 수고했다고 그 친구에게 수고비를 챙겨줬는데 그 친구는 극구 사양을 하며 받지를 않습니다. 지난 3월에 M의 고향에 갈 때 기름값은 제가 모두 줬는데 그때는 잘 받더니 이번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사촌 S와 헤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바쁜 그러므로 자기 일을 하러 갑니다. M과 헤어진 뒤지만 그 친구는 한 번 더 만나고 싶기는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거의 신혼방이나 다름없었던 지금의 2층 6호 방에 5만 정이 다 떨어졌나 봅니다. M의 말이 다음 달에 1층에 방이 하나 난다고 합니다. 그때 1층 방으로 이사를 가자고 합니다. 이사를 가는 거에 어렵지 않으나 지금 방에서 같이 산 시간이 적지 않은데 정도 들고 익숙해졌는데 말입니다. 특히 늘어난 세간살이가 적지 않습니다. 킹사이즈 침대를 어떻게 날라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남자라고는 저뿐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M이 이사를 가자고 하니 가야겠지요. 새롭게 옮긴 방은 M과 이별할 때까지 살았던 방이고 M과 헤어진 후에도 6개월을 더 살았던 1층 4호 방이었습니다. 더운 라오스의 열기를 이겨내며 열심히 짐을 나르고 정리를 하는데 하루 온종일 걸렸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나서 저녁에 애매해서 M의 친구인 홀리의 가게로 갔습니다. M과 누군가가 한참 통화를 하더니 홀리의 식당에 한 아가씨가 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낯이 익었다고 생각했는데 M의 틱톡 사진에서 본 친구였습니다. M이 방비행 에코투어를 단체로 갔을 때 있던 친구였습니다. 전 직장 동료 즉 레이디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일가 친척 모두 해서 3명이 레이디 일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2층 6호 방에 들어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층 4호 방으로 이사를 가자마자 이름이 다라는 레이디는 2층 6호 방, 즉 우리가 살던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 M의 좋아하는 지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재미있게 지낼 생각을 하니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M이 지나갔던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의 불안한 예감대로 M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2층에 살고 있던 다와 같이 레이디 일을 하기로 한 2명의 다의 친척이 비엔티안으로 오는 시기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다 혼자서 방값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들었나 봅니다. 저에게 한 달치 방세를 내어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떨어진 시점이라 앞날이 불투명했지만 그래도 M이 부탁을 하니 방값을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300만 캡이었는데 방값이 6개월 지나지 않아서 350만 캡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을 떠날 때는 400만 캡이라고 합니다. 6개월에 50만 캡씩 방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1년가량 머무르다 보니 저에게는 350만 캡만
네어라고 얘기를 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400만 킵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오스의 방값은 그 퀄리티에 비해서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2층에 친한 레이디 동생이 근처로 왔으니 M은 며칠은 활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수시로 2층으로 가서 동생과 노란물 마시고 2층에 타는 저희 방으로 와서 노란물 마시고 틱톡 영상 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페이스북은 라오니어들의 주민등록 등본이고 틱톡은 놀이터입니다. 이 두 어플만 잘 파악하시면 라오니어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만 보내면 좋으련만 이별의 먹구름이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별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M이 스스로 찾아갔고 저는 그것을 보고서도 말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사고와 판단력이 많이 묻어져 있기도 했고 모든 정신이 유튜브를 하느라 여기에 쏠려 있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7월 20일이었습니다. 20편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